that make it difficult for US companies and even Korean companies to create more jobs. And your election campaign is all about job creation. So you and I spoke about several concerns. One, labor inflexibility. Two, we're talking about taxation. And third is about CEO risk that many of us are faced with today. How would you resolve, fix, improve on these regulatory concerns that I am sure not just American companies, but even some Korean companies face today?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첫째는 국회에서 자꾸 이런 걸 만듭니다. 법을 통해서. 여기 국회의원 와 계시지만 우리 당 국회의원은 아닌데 민주당이나 또 정의당, 뭐 다른 진보당 이런 데서 규제를 만든, 예를 들면 어디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노조가 이 표가 많지 않습니까? 노조가 요구하면은 노란봉투법 들어보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법인데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규제가 자꾸 늘어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런 나쁜 법,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법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국회 의석 자체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민주당하고 또 진보당하고도 계속 협상을 해서 이런 나쁜 법은 결국 당신들한테도 해롭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대화해서 설득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부에서 고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그린벨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불과 한 그런 그린벨트 같은 것은 한 달 내로 지방에다가 수도권 규제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는 이것을 모두 시도지사, 시장 도지사에게 다 그 규제를 풀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방에서 다 풀어버리도록 하고 대통령이 그 일치 관여 안 하도록 그렇게 과감하게 지방 이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따르는 세금, 저는 기본적으로 감세주의자입니다. 감세를 계속 더 해야 되는 법인세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미국에 저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가는데 보면 미국에도 한 7년씩은 면세를 계속 감세 면세를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땅도 거의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외국에만 가려고 하는 걸 제가 한국에 유치한 것은 땅값을 저희들이 취득 원가 우리 도가 산 값에 1원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1 이런 거는 못했지만 그렇게 아주 싸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저는 이제 공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미국 기업 컨트롤 데이터나 세미컨덕터 이런 것들이 한국의 중요한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임금도 많이 받고요. 임금 자체도 높고 근무 조건도 좋고 인사 관리, 노무 관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기업이 임금이 높아져가지고 아마 미국만큼 일본보다는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보다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좋아졌지만 그러나 미국 기업이 여기 많이 오실 때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특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외국인 전용 단지를 저는 평택에도 만들고요. 파주에도 만들고 화성에도 만들고 제가 도지사 할 때는 외국인 전용 단지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땅값 없이 그냥 관리비 약간 월 관리비를 조금씩 받고 거의 무료로 빌려드렸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땅값 부담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서해안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땅이 새만금에도 있고요. 또 화성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많은 땅이 지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수억 평의 땅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땅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 이런 거 더해서 전기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고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또 특히 중대재해처벌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오면 감옥 가면 어떻게 하냐 어떤 그 사법적인 리스크 우리 회장님이 제임스 김 회장님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의 가장 문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사법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과감하게 노력을 하고 저는 도지사를 할 때도 늘 이렇게 암참하고도 대화를 하지만은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와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와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반일 분위기가 일면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어난다든지 독도가 누구 땅이냐 해가지고 막 반일 감정이 일어날 때는 제가 도지사로서 기업인들 모셔다가 점심도 먹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 많이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투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안심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고 그것을 확대 강화하고 규제를 풀기 위해서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가지고 과감하게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가는 담당 부처를 만들고 우리 대통령실에도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Yeah, and candidate Kim, you should know that some of the concerns we spoke about, they're not just for big companies in Korea, but even startup companies are faced with similar challenges, including labor inflexibility. So we hope that if you do become president, you can be a very big fixer of these challenges. I know we have limited time, so I want to end with one final question for you. Korea is going to host the APEC 2025 summit. It is our sincere hope that we have President Trump attend the ceremony. If you are to become president, what big announcement do you foresee President Trump and you signing at APEC?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오신다는 자체가 그것이 빅 이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정도는 뭐 올리자는 것은 저는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주한 미군이 혹시 감축이 되면 어떻게 하냐 줄어가지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 하나 있고요. 이게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주한 미군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우리 관심사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핵에 대해서 어떤 우리 방어를 할 수 있느냐 북한의 핵 협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세 번째, 관세 통상의 문제인데 관세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미 간의 특별한 관계, 협력 예를 들면 조선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조선은 한국 조선이 세계 최고의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매우 깊이 이야기하고 한국의 조선 설계 능력은 아마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맞춤형, 선주가 요구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 능력을 가장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가 오직 한국밖에 없죠. 그런데 이 조선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모든 분야, 반도체 뭐 이런 거, 자동차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쁘게 할 일도 없고 미국도 우리한테 나쁘게 할 일이 없는 서로 간에 오랜 혈맹으로서 신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코리안 워. 미군 철수하고 1년 만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군이 주둔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그런 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특히 R&D 부분에서 제가 유치한 GE 판교 연구소 그거 보면은 의료 분야라든지 몇 가지 분야에 그 많은 진전인데 제가 GE 부회장이 그때 왔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세계 한 20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데 한국 연구소가 어떠냐 그러니까 아주 성과가 좋다고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공부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기 책임에 맡은 과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해서 팀워크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과제를 빨리 해결을 잘 해낸다 이런 어떤 성과가 있는데 저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협력하면은 굉장히 한국에는 물론 좋고 미국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한 동맹이 아니냐. 그냥 일반 다른 나라 동맹과는 다른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 문제, 관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서 APEC에서 몇 가지를 서로 신뢰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호응이 있을 것이다. 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우리 국회에서 하신 연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어떻게 하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우리나라를 저렇게 잘 알고 저렇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와,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때 트럼프 1기 때 국회 연설 그것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역사와 문화와 골프 잘 치는 것부터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하는 이 미국의 위대한 힘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피치에서 저는 정말 느꼈고 이번에 APEC에도 오셔서 스피치를 하신다면 전 우리 국민들이 반미주의자까지 합쳐서 와 미국이 대단한 나라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피치를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an outstanding summary of your vision for Korea. I know that we have limited time today, so let me get down to some important questions. I also want to remind everybody that AmCham is a non-political, non-partisan organization. So let's get started. Obviously, we have less than 3 weeks left before the election. Recent polls indicate that you're currently trailing Lee Jae-myung by around 20%. With just a short period of time left, what is your strategy to close the gap and secure a path to victory? 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하나로 봉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요즘에 와서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고 어제 토론 보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있는데 그분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시던 분인데 나가서 일정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제가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자세히 나눠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우리 당의 지지자는 상당한 정도로 많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밖에 남아있는 보수적인 부분, 또 중도층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을 하면은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여론조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세계 모든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민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방법과 또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아직까지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최근 급속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 국회의원님들 계시는데 힘을 합쳐서 하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생각이 같기 때문에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은 마지막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뛰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You know, although you had a difficult path in re-securing your candidacy 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I think that the fact that you got it back shows your tenacity and the winning spirit to get things done. So I think you got a lot of additional fans because of some of the challenges. Let me follow up on a question that I think we're all going through both in the US and Korea.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mong the most politically polarized nations within OECD. And obviously Korea, we are seeing that as well. So from your perspective, what are the root causes of polarization here in Korea? And as president, what can you do to bridge those divisions and restore national unity? 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또 역사적인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분단이 주는 정치적인 갈등은 전쟁까지 있었죠. 코리안 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적 갈등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또 미국을 반대한 그 반미주의자였습니다. 반미, 반일, 친북, 그리고 친공산국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좀 교수님들부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반대하고 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40대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 1990년 소련의 붕괴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한민국, 반미, 반일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같이 운동했던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돼 있고 또 판사도 돼 있고 언론인도 돼 있고
기업에도 가 있고 문화예술계에도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이 넘을 수 없는 뿌리 깊은 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그 안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보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배신한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배신했지 저는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마 암참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대한민국 운동권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저한테 어제 TV 토론 보셨죠? 반미. 미국은 트럼프부터 다 물러가야 된다. 주한 미군들은 물러가야 된다. 저는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국과 우리나라의 전쟁, 6.25 전쟁 때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을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건국과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 그리고 우리의 경제 발전, 또 민주화의 과정, 지금의 AI를 비롯해서 세계 첨단 기술, 원자력, 반도체 이 첨단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의 동맹은 미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모든 부분을 함께 공유해 왔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겠느냐? 미군이 철수해 버린다면 과연 한국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북한의 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고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또 국방안보상 미군이 철수할 때 오는 그 위험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외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미국은 저희들에게 절대적인 동맹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제도 토론에 보셨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하고 미국의 존재는 대한민국에는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기본 외교의 축이고 국방의 축이고 또 미래를 과거에만 혈맹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가장 중요한 축이다. 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에 도달하고 이런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가 반미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watched the debate last night, and I think of the candidates, you were the most clear and had the strongest conviction on the U.S.-Korea important relationship. But other candidates are also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U.S.-Korea relationship. So 이분은 선교사, 배제 학당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만든 배제 학당, 미션 스쿨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눈을 뜨고 당시에 운동을 하다가 감옥 가서 5년 7개월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감옥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또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석방이 되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유학을 가고 하버드 대학의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가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약 30년 이상을 미국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이분이 그리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국식의 민주주의, 미국식 교육제도, 미국식의 사회, 미국식의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확실하게 30여 년의 미국 생활을 통해서 몸에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그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이거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반미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비로소 공부를 좀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싫어했어요. 독재자라고.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라고만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나온 후보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한 발언을 쭉 보면은 제가 어제 질문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반미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동권,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권, 이것을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을 친미라 그러면은 아주 욕먹습니다. 그만큼 미국하고 관계가 깊으면서도 내가 친미다 이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다. 자기 자식을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도 자기는 친미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냥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친미다 이 소리를 못합니다. 저도 잘 안 합니다. 친미라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더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미래를 더 깊이 고민할수록 바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미국 기업, 예를 들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를 제가 판교 단지에 우리 경기도 건물 6개 층, 6개 층에 걸치는 그 우리 도 건물을 거의 무료이다시피 들여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연구소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의 아마존이든지 GM 같은데 텍사스 대학, UT, 텍사스 대학의 그 사무소도 제가 경기도에 우리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해서 그 텍사스 대학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 중소기업은 자기 그 마케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미국의 대학, 미국의 인맥이나 여러 가지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주한 미군의 3분의 2 이상이 전부 경기도에 있습니다. 평택도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동두천 경기도입니다. 지금 캠프 KC, 캠프 허비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미군 캠프가 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군 사령관과 미군 부대를 계속 방문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실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해보면은 그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반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은 지금 우리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만약 중국이 저렇게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평화가 유지될까? 이 번영이 유지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언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중국의 미중 패권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버리면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중국 쪽으로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이 만약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제가 겪어봤는데 공산주의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번영도 없고 공산당이라는 것은 어떤지 우리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 그 속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찾아가는데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그 역할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미래를 펼쳐주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암참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You know, based on just your strong conviction for partnering with the U.S., if I'm President Trump, I'm going to like what you're saying. But again, we are non-political and non-partisan. So I do want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important. You and I talked about this before, but we have regulatory concerns here in Korea that make it difficult for U.S. companies and even Korean companies to create more jobs. And your election campaign is all about job creation. So you and I spoke about several concerns. One, labor inflexibility. Two, we're talking about taxation. The third is about CEO risk that many of us are faced with today. How would you resolve, fix, improve on these regulatory concerns that I am sure not just American companies, but even some Korean companies face today?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첫째는 국회에서 자꾸 이런 걸 만듭니다. 법을 통해서. 여기 국회의원 와 계시지만 우리 당 국회의원은 아닌데 민주당이나 또 정의당, 뭐 다른 진보당 이런 데서 규제를 만든, 예를 들면 어디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노조가 이 표가 많지 않습니까? 노조가 요구하면은 노란봉투법 들어보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법인데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규제가 자꾸 늘어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런 나쁜 법,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법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국회 의석 자체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민주당하고 또 진보당하고도 계속 협상을 해서 이런 나쁜 법은 결국 당신들한테도 해롭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대화해서 설득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부에서 고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그린벨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불과 한 그런 그린벨트 같은 것은 한 달 내로 지방에다가 수도권 규제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는 이것을 모두 시도지사, 시장 도지사에게 다 그 규제를 풀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방에서 다 풀어버리도록 하고 대통령이 그 일치 관여 안 하도록 그렇게 과감하게 지방 이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따르는 세금, 저는 기본적으로 감세주의자입니다. 감세를 계속 더 해야 되는 법인세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미국에 저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가는데 보면 미국에도 한 7년씩은 면세를 계속 감세 면세를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땅도 거의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외국에만 가려고 하는 걸 제가 한국에 유치한 것은 땅값을 저희들이 취득 원가 우리 도가
산값에 1원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1 이런 거는 못했지만 그렇게 아주 싸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공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미국 기업 컨트롤 데이터나 세미컨덕터 이런 것들이 한국의 중요한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임금도 많이 받고요. 임금 자체도 높고 근무 조건도 좋고 인사 관리, 노무 관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기업이 임금이 높아져 가지고 아마 미국만큼 일본보다는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보다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좋아졌지만 그러나 미국 기업이 여기 많이 오실 때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특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외국인 전용 단지를 저는 평택에도 만들고요. 파주에도 만들고 화성에도 만들고 제가 도지사 할 때는 외국인 전용 단지,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땅값 없이 그냥 관리비 약간 월 관리비를 조금씩 받고 거의 무료로 빌려드렸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땅값 부담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서해안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땅이 새만금에도 있고요. 또 화성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많은 땅이 지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수억 평의 땅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땅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 이런 거 더해서 전기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고 사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또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오면 감옥 가면 어떻게 하냐 어떤 그 사법적인 리스크 우리 회장님이 제임스 김 회장님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의 가장 문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사법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과감하게 노력을 하고 저는 도지사를 할 때도 늘 이렇게 암참하고도 대화를 하지만은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와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와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반일 분위기가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어난다든지 독도가 누구 땅이냐 해가지고 막 반일 감정이 일어날 때는 제가 도지사로서 기업인들 모셔다가 점심도 먹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 많이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투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안심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고 그것을 확대 강화하고 규제를 풀기 위해서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가지고 과감하게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가는 담당 부처를 만들고 우리 대통령실에도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Yeah, and candidate Kim, you should know that some of the concerns we spoke about, they're not just for big companies in Korea, but even startup companies are faced with similar challenges, including labor inflexibility. So we hope that if you do become president, you can be a very big fixer of these challenges. I know we have limited time, so I want to end with one final question for you. Korea is going to host the APEC 2025 summit. It is our sincere hope that we have President Trump attend the ceremony. If you are to become president, what big announcement do you foresee President Trump and you signing at APEC?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오신다는 자체가 그것이 빅 이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정도는 뭐 올리자는 것은 저는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주한 미군이 혹시 감축이 되면 어떻게 하냐, 줄어가지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 하나 있고요. 이게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주한 미군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우리 관심사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핵에 대해서 어떤 우리 방어를 할 수 있느냐, 북한의 핵 협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세 번째, 관세 통상의 문제인데, 관세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미 간의 특별한 관계, 협력, 예를 들면 조선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조선은 한국 조선이 세계 최고의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매우 깊이 이야기하고, 한국의 조선 설계 능력은 아마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맞춤형, 선주가 요구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 능력을 가장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가 오직 한국밖에 없죠. 그런데 이 조선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모든 분야, 반도체 뭐 이런 거, 자동차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쁘게 할 일도 없고, 미국도 우리한테 나쁘게 할 일이 없는 서로 간에 오랜 혈맹으로서 신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코리안 워. 미군 철수하고 1년 만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군이 주둔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그런 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특히 R&D 부분에서 제가 유치한 GE 판교 연구소, 그거 보면은 의료 분야라든지 몇 가지 분야에 그 많은 진전인데, 제가 GE 부회장이 그때 왔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세계 한 20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데 한국 연구소가 어떠냐 그러니까 아주 성과가 좋다고,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공부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기 책임에 맡은 과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해서 팀워크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과제를 빨리 해결을 잘 해낸다, 이런 어떤 성과가 있는데, 저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협력하면은 굉장히 한국에는 물론 좋고 미국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한 동맹이 아니냐, 그냥 일반 다른 나라 동맹과는 다른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 문제, 관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서 APEC에서 몇 가지를 서로 신뢰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호응이 있을 것이다. 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우리 국회에서 하신 연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어떻게 하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우리나라를 저렇게 잘 알고 저렇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때 트럼프 1기 때 국회 연설, 그것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역사와 문화와 골프 잘 치는 것부터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하는 이 미국의 위대한 힘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피치에서 저는 정말 느꼈고, 이번에 APEC에도 오셔서 스피치를 하신다면 전 우리 국민들이 반미주의자까지 합쳐서 와, 미국이 대단한 나라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피치를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an outstanding summary of your vision for Korea.
I know that we have limited time today, so let me get down to some important questions. I also want to remind everybody that AmCham is a non-political, nonpartisan organization. So let's get started. Obviously, we have less than 3 weeks left before the election. Recent polls indicate that you're currently trailing Lee Jae-myung by around 20%. With just a short period of time left, what is your strategy to close the gap and secure a path to victory? 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하나로 봉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요즘에 와서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고, 어제 토론 보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있는데, 그분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시던 분인데 나가서 일정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두 제가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자세히 나눠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우리 당의 지지자는 상당한 정도로 많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밖에 남아있는 보수적인 부분, 또 중도층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을 하면은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여론조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세계 모든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민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방법과 또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아직까지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최근 급속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 국회의원님들 계시는데 힘을 합쳐서 하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생각이 같기 때문에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은 마지막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뛰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You know, although you had a difficult path in re-securing your candidacy 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I think that the fact that you got it back shows your tenacity and the winning spirit to get things done. So I think you got a lot of additional fans because of some of the challenges. Let me follow up on a question that I think we're all going through both in the US and Korea.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mong the most politically polarized nations within OECD. And obviously Korea, we are seeing that as well. So from your perspective, what are the root causes of polarization here in Korea? And as president, what can you do to bridge those divisions and restore national unity? 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또 역사적인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분단이 주는 정치적인 갈등은 전쟁까지 있었죠. 코리안 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적 갈등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또 미국을 반대한 그 반미주의자였습니다. 반미, 반일, 친북, 그리고 친공산국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좀 교수님들부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반대하고 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40대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 1990년 소련의 붕괴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한민국, 반미, 반일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같이 운동했던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돼 있고 또 판사도 돼 있고 언론인도 돼 있고 기업에도 가 있고 문화예술계에도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이 넘을 수 없는 뿌리 깊은 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그 안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보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배신한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배신했지 저는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마 암참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대한민국 운동권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저한테 어제 TV 토론 보셨죠? 반미. 미국은 트럼프부터 다 물러가야 된다. 주한 미군들은 물러가야 된다. 저는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국과 우리나라의 전쟁, 6.25 전쟁 때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을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건국과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 그리고 우리의 경제 발전, 또 민주화의 과정, 지금의 AI를 비롯해서 세계 첨단 기술, 원자력, 반도체, 이 첨단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의 동맹은, 미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모든 부분을 함께 공유해 왔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겠느냐? 미군이 철수해 버린다면 과연 한국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북한의 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고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또 국방 안보상 미군이 철수할 때 오는 그 위험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외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미국은 저희들에게 절대적인 동맹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제도 토론에 보셨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하고 미국의 존재는 대한민국에는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기본 외교의 축이고 국방의 축이고 또 미래를 과거에만 혈명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가장 중요한 축이다. 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에 도달하고 이런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가 반미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watched the debate last night, and I think
of the candidates, you were the most clear and had the strongest conviction on the U.S.-Korea important relationship. But other candidates are also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U.S.-Korea relationship. So what makes you better positioned than Lee Jae-myung to really talk about your vision for U.S.-Korea relations? And what is your approach going to be? Because, quite frankly, not a lot of people in America know about your vision.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와 나경원 의원이 여기 와 계시는데 두 사람은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간부를 맡아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분은 선교사, 배제학당이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만든 배제학당, 미션스쿨,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눈을 뜨고 당시에 운동을 하다가 감옥 가서 5년 7개월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감옥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또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석방이 되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유학을 가고 하버드 대학의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가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약 30년 이상을 미국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이분이 그리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국식의 민주주의, 미국식 교육제도, 미국식의 사회, 미국식의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확실하게 30여 년의 미국 생활을 통해서 몸에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그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이거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반미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비로소 공부를 좀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싫어했어요. 독재자라고.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라고만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나온 후보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한 발언을 쭉 보면은 제가 어제 질문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반미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동권,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권, 이것을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을 친미라 그러면은 아주 욕먹습니다. 그만큼 미국하고 관계가 깊으면서도 내가 친미다 이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다. 자기 자식을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도 자기는 친미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냥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친미다 이 소리를 못합니다. 저도 잘 안 합니다. 친미라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더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미래를 더 깊이 고민할수록 바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미국 기업, 예를 들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를 제가 판교 단지에 우리 경기도 건물 6개 층, 6개 층에 걸치는 그 우리 도 건물을 거의 무료이다시피 들여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연구소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의 아마존이든지 GM 같은데 텍사스 대학, UT, 텍사스 대학의 그 사무소도 제가 경기도에 우리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해서 그 텍사스 대학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 중소기업은 자기
그 마케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미국의 대학, 미국의 인맥이나 여러 가지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주한 미군의 3분의 2 이상이 전부 경기도에 있습니다. 평택도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동두천 경기도입니다. 지금 캠프 KC, 캠프 허비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미군 캠프가 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군 사령관과 미군 부대를 계속 방문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실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해보면은 그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반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은 지금 우리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만약 중국이 저렇게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평화가 유지될까? 이 번영이 유지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언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중국의 미중 패권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버리면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중국 쪽으로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이 만약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제가 겪어봤는데 공산주의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번영도 없고 공산당이라는 것은 어떤지 우리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 그 속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찾아가는데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그 역할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미래를 펼쳐주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암참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You know, based on just your strong conviction for partnering with the U.S., if I'm President Trump, I'm going to like what you're saying. But again, we are non-political and non-partisan. So I do want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important. You and I talked about this before, but we have regulatory concerns here in Korea that make it difficult for U.S. companies and even Korean companies to create more jobs. And your election campaign is all about job creation. So you and I spoke about several concerns. One, labor inflexibility. Two, we're talking about taxation. And third is about CEO risk that many of us are faced with today. How would you resolve, fix, improve on these regulatory concerns that I am sure not just American companies, but even some Korean companies face today?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첫째는 국회에서 자꾸 이런 걸 만듭니다. 법을 통해서. 여기 국회의원 와 계시지만 우리 당 국회의원은 아닌데 민주당이나 또 정의당, 뭐 다른 진보당 이런 데서 규제를 만든, 예를 들면 어디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노조가 이 표가 많지 않습니까? 노조가 요구하면은 노란봉투법 들어보셨겠어요?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법인데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규제가 자꾸 늘어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런 나쁜 법,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법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국회 의석 자체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민주당하고 또 진보당하고도 계속 협상을 해서 이런 나쁜 법은 결국 당신들한테도 해롭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대화해서 설득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부에서 고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그린벨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불과 한 그런 그린벨트 같은 것은 한 달 내로 지방에다가 수도권 규제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는 이것을 모두 시도지사, 시장 도지사에게 다 그 규제를 풀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방에서 다 풀어버리도록 하고 대통령이 그 일치 관여 안 하도록 그렇게 과감하게 지방 이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따르는 세금, 저는 기본적으로 감세주의자입니다. 감세를 계속 더 해야 되는 법인세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미국에 저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가는데 보면 미국에도 한 7년씩은 면세를 계속 감세 면세를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땅도 거의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외국에만 가려고 하는 걸 제가 한국에 유치한 것은 땅값을 저희들이 취득 원가 우리 도가 산 값에 1원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1 이런 거는 못했지만 그렇게 아주 싸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공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미국 기업 컨트롤 데이터나 세미컨덕터 이런 것들이 한국의 중요한 반도체